나는 어떻게 아이돌을 키우면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업가가 되었나 해가지고, 우리 루나 놀이터 대표님 계시죠? 김미도 대표님. 예, 예. 네, 김미도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이제 요 책을 내셨어요. 그 경험담으로 해서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아이 둘 키우고 있는 루나놀이터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 정도를 벌다가 현재는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막 어,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막 블로그를 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임신해서, 임신하다 보면은 외출하기도 쉽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뭐 육아용품을 준다는 그런 글들이 있길래 그냥 호기심에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글을 제 블로그에 남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잘하고 제가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유입하고 그 정보를 이제 얻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제공하면서, 아, 그러면 내가 좀 도안을 만들어서 이걸 판매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료 회원제로 유아교육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카페랑 블로그랑 인스타랑 뭐 유튜브나 입소문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씩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막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던 건 아니었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거를 필요로 하는 그 지점을 찾아서 꾸준히 했더니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아이 키우면서 할 수 있냐, 돈을 벌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제 24시간을 살펴봤을 때 좀 남들보다는 더 알뜰하게 시간을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보낸 이후에 뭐 한 9시 반부터 2시까지는 관련된 업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 뭐 학원도 보내고 아이들 케어하고 그리고 아까 그 앞서서 말씀하신 매니저 K님처럼 저도 새벽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이들 재우고 나서 그 이후 시간에는 업무를 한다기보다 약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책도 이 시간에 많이 읽고 그 위너 글쓰기 할 때도 이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자투리 시간 같은 경우도 뭐 이동하거나 저는 뭐 머리 말릴 때도 약간 책을 읽는 편이고 헬스 할 때도 귀에다 이제 꽂고 강의 같은 것도 듣고 하는 편인데 아마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어, 시간을 제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가장 좀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뭐 TV를 볼 수도 있고 집안일에 엄청 몰두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좀 잘하는 거를 하자 주의여서 그 좀 시간들을 저한테 썼던 게 좀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이렇게 뭐 동네 엄마 만나서 이야기하고 TV를 보거나 이런 일들은 저한테는 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서 일하는 시간, 성장하는 시간, 아이들 보는 시간 이외에는 네, 그 시간을 그렇게 좀 활용하다 보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그 루나놀이터라는 계정이 지금 서울 여성병원으로 가실 분은 신동역 4번 출구로 음소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루나놀이터라는 계정을 운영하는 게 제가 인생에서 찾은 가장 큰 재능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최근까지의 생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어떤 일이든지 내가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게 재능이 된다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른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저는 왠지 끝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루나 놀이터 계정도 운영하고 최근에 그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 구독자가 6명이긴 한데, 저처럼 이제 육아맘이나 워킹맘들한테 좀 자기 개발하고 동기부여 해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운영하고 싶고, 제가 뭐 시도하는 다양한 그런 성장이나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싶어서 좀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최창희 작가님이랑 나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블로그로 월천 번다 이 책을 쓰면서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일도 하고 애도 봐야 되고 책도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 인생의 마지막 책이겠구나. 처음이자 마지막 책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과정도 너무 즐겁고 재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작년에는 유아교육 수익화 비법이라는 전자책을 두 번째로 내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쓰는 것 자체가 그냥 전자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매년 전자책을 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작가분들도 많으시고 앞으로 또 책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전자책을 내면은 그 본인이 그 걸어온 길에 대해서 약간 회고도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도 좀 발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작가님, 최창희 작가님한테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쓰면서도 아, 저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어요. 아, 그만하고 싶다고 막 말할 때도 할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잡아주셨거든요. 그- 네, 저처럼 약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렇게 약간 강제성도 띠고, 그리고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끝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책 읽는 거 이외에는 약간 돈을 들여서 뭔가 비용을 지불해서 했던 거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전자책 쓰기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쓰는 것으로 끝인데 매년 뭐 네트워킹 모임 하는 것도 되게 좋고 저도 다른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인사이트도 얻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서 이번엔 제가 좀 일정이 빠듯한데도 참여를 꼭 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 K 작가님은 이너책 쓰기 다기에서 책을 한번 쓰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그렇게 책을 스마트 스토어 관련해서 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번에 또 2편을 내시려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책을 지금 준비를 이제 이미 원고는 마쳤고,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계세요. 펀딩이나 이런 거 이제 준비하려고. 근데 굉장히 진짜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너무나 열심히 책을 꾸준히 쓰세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습관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책을 쓸 수가 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올해 42살로 이제 직장 다니고 있고,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은 지금 둘 키우고 있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바쁘고 힘들게 사시더라도 이제 책을 누구나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이제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해봤고, 일일 일포스팅을 해봤는데, 뭐, 쓰다가 말고 이제 보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뭐, 애도 봐야 되고, 바쁜 일상에서 이제 하루에 3시간씩 이제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수 있었던 그 습관은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만 이제 글을 쓰기로 한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30분씩 이제 글을 썼고, 글을 이제 주제가 없다 하면은, 아티스트 웨이에 나왔던 이제 모닝 스케치처럼,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제 쓰는 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매일 이제 모닝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숨겨진 하고 싶었던 욕망이나 소망들을 이제 무심코 이제 떠오르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뭐 40대 같은 경우 뭐 애도 봐야 되고 직장에서는 회사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모닝 스케치를 하면서 내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씩 써내려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날 수 있게 해줬고요. 모닝 스케치를 하면서 이제 제주도 여행을 이제 혼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올레길을 걸으면서 두 번째 책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온라인에 대한 책을 써보자 해서 그때 제가 바로 이제 최창희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온라인에 관한 이제 책을 쓰고 싶다고 하니 선생님도 그거 좋은 의견이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은 되고 싶은 작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자신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 관계가 이제 변혁적 인간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가를 꿈꾸고 두 번째 책을 쓰기 위해서 이런 이제 작가들의 모임에 참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제 글쓰기라는 것이 참 꾸준함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이겨내야 되는데 저보다 우수하고 훌륭한 성과를 낸 작가들을 만나는 게 저에게 참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리고 이 작가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도 이제 마라톤 애찬론자처럼 이제 운동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는 문영호 작가님, 이 강민호 작가님들도 꾸준히 이제 조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운동을 하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운동을 하면서 이제 미디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제 무심코 글감이 떠오르는 경험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의 습관을 본받아서 매일 이제 산책이나 뭐 이제 턱걸이 같은 운동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저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글쓰기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전문 작가이다 보니까 매일 3시간씩 이제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3시간씩은 아니지만 이분들처럼 매일 30분씩 이제 글 쓰는 거 이제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를 꿈꾸고 책을 쓰고 싶으시다면, 인근의 팬사인회나 저자 강연회 이런 데 가시면은 책을 쓰는데 아주 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의 나만의 주제를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배우고 싶었던 부분, 그리고 뭐 제한테 부족한 부분을 글로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 책의 첫 번째 저자가 제가 되는 것을 상상하고 이제 글을 썼고, 그 책이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뭐, 이 외에도 글을 위한 소재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던 것, 그리고 뭐 힘든 일에서 길을 찾았던 경험들, 그리고 깨우친 경험들, 너무 다양하니까 그거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쓴다면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내고 이제 찾아온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좋게 지도를 잘 해주셔서 이제 책이 이제 경제 경영 분야에서 전자책 분야에서 이제 베스트셀러도 이제 되었고 그거를 성취하면서 참 이제 성취감도 많이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글을 쓰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예전 같았으면 어렵다라고 포기를 하거나 불평불만을 했겠지만 어려운 사건 자체들이 좋은 글감이라는 사고로 이제 변환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제 중국 이제 업체들이 이제 진출을 하면서 국내 온라인 몰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또한 좋은 글감으로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좀 변화되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았던 것은 제 스스로가 남과 비교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이걸 하니 나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모든 의사결정이 남들 위주로 이제 갔다면 책을 내고 나서부터 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내 자신만의 과업에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인생에서 긍정적으로 좀 변해가는 걸 많이 느낄 수 있고, 책을 쓰기를 망설이시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매일 30분씩,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깨우친 경험들부터 시작을 한다면 누구나 책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발표해 주실 분은 이제 14기의 강주미 작가님이시고, 지금 또 18기에도 참가하셔가지고 또 이제 책을 한번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을 내고 북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우리 그 14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도 이제 계시는데, 북 콘서트를 이제 같이 열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도 얻고 했었는데, 그렇게 여는 방법,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주미 작가님이 이제 또 간단히 공유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북토크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최창희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홍보와 브랜딩을 위한 북토크, 그리고 네, 그 이후의 변화. 사실 되게 거창하기도 한데, 제가 그냥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북토크는 작가로서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의 시작, 북토크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저는 작년 8월에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14기였는데 제일 늦게 네, 8월에 출간을 해서 그 이후로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요. 지금은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책을 쓰고 나니까 그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매해 겨울 혹은 매해 초에 책을 출간하는 것이 저의 짧은 목표입니다. 네, 목차입니다. 음, 그 작가가 된다는 것은 사실 책을 낸다고 작가가 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가의 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토크를 해야 되는지 이유와 과정, 결과, 그리고 저희 북토크 참여해주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에요. 그 네 분이 어떻게 지금 계시는지 그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그 F 성향이거든요. 인프제예요. 그래서 좀 이제 감성적인 걸 좋아하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작가라는 것은 특히 제가 스스로 제가 진짜 작가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저희 14기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어벤져스 작가단과 함께 기획한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작은 공감 콘서트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 되게 웃기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책을 낸 다음에는 작가인가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제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북토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장 제 북토크의 차이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북토크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저는 네. 저희 네 명이 작가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북토크를 사실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계획해 본 적도 없겠죠. 하지만 제가 북토크를 기획을 하게 된 의도는 뭐 저를 포함해서 저희 네 분의 작가님들이 그 누구나 인생의 변화를 꿈꾸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실 실현시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그 책 소개하는 북토크가 아니고요. 저희 책 소개를 넘어서 그 저희 북토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좀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타겟 자체가 평범한 일상에 작은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저희 책의 주제가 공통된 주제가 용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짧은 북토크의 시간이지만 같이 함께 그런 인생을 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가는 걸 목표로 했고요. 저희 작가님들 소개가 여기 아래 나와 있는데, 네, 다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세요. 근데 그래서 더욱이나 좀 더 좋았던 결과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과정을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진정성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희가 함께
출발했던 그 시점부터 그리고 북토크를 하게 된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받았던 이 과정들이 진정성에 그럴 힘이 수가. 없었다면 잠깐만요. 그, 네,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네, 제 발표가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진정성에 힘이 있지 않았다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다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책을 쓸 때도 마음을 다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북토크를 하게 되었던 그 모든 과정에서 저희 모두가 다 마음을 다하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참여 작가님들을 모집할 때는 제가 두 가지를 좀 주로 여쭤봤어요. 일단, 북토크에 왜 참여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저희가 이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되게 협력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여를 어떤 부분에서 해주실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중심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북토크를 기획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컨셉이에요. 저희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전자책 엽서거든요. 저희가 북토크 때 마련했던 이 엽서들만 보셔도 책 색깔도 다 다르고 정말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공통된 주제를 선정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거를 내부 투표를 거쳐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북토크를 할 때 이제 컨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의 힘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타겟했던 것처럼 공감이 가능해야 되는 네, 그러기 위해서 좀 공간을 작고 아담하고 저희가 이제 2부 순서에서 와인과 커피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가 서빙도 가능한 작은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구성은 장장 3시간이었어요. 되게 길다는 이야기가 초기 기획할 때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작가의 소개는 한 90분 그리고 나머지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해서 저희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동시 중계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이었는데 놀랍게도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저희 참가한 이후의 사진이거든요. 놀랍게도 참여해주신 분들의 한 명, 그 오프라인에서 한 분은 일정 있으셨어요. 그분 빼고는 다 남아 계셨어요. 그게 되게 좀 뭐랄까 놀랐거든요. 왜냐면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 3시간의 시간이 사실 길잖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임하였는지 사실 발표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과정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마음을 다했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가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한 분 빼고 나머지 이탈이 없이 이루어졌던 게 정말 놀라웠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독자님 한 분이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어, 한 가지 확실했던 건 저한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준 것 같기도 해요. 혹은 당장 그 용기가 안 느껴진다고 해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순간을 다시 곱씹어 본다면 생기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설문지를 돌렸는데 거기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저자 책 속의 북토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같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글, 그리고 저희 사진들만 보셔도 사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함께 했는지 알겠다. 저는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고, 저희 북토크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사실 이 마음과 같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북토크 이후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겼냐라는 거를 제가 이제 설문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저희 작가님들 포함해서. 그랬을 때 저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정체성의 변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는 되긴 해요. 책을 쓰면. 하지만 내 스스로 정말 작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북토크 이후에는 저희 참여해주신 모든 작가님들 네 분 다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정체성을 가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멀리 가려면 사실 내면에 가장 움직이지 않는 나만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뭐 저희가 작가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단순히 책 한 권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저희가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대하셨던 뭐 관련 강의나 협업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북토크 이후에 뭐가 변하느냐? 저는 진짜 온고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변화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저한테는 정말 큰 변화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게 저희 사진인데요. 이거 보시면 되게 분위기 좋잖아요. 제 기억에는 북토크 한 다음에 되게 다 행복한 표정으로 아, 잘했다라고 하면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자 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북토크에서 가장 좋았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 네 분의 작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앞으로도 협업을 많이 해 나아갈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서 발표를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잘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작가님 중에 리더인 작가님이라고 이따 발표하실 분인데 이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감명 깊어서 가져왔는데, 특별해서 북토크를 한 게 아니고, 북토크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또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좋아하시는 작가의 북토크를 가라. 하지만 북토크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가 힘을 합해서 북토크를 해내고 나면 저희는 또 다른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신인 작가님들한테 북토크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좋은 경험을 담아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작가의 시작 북토크라는 거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참가 신청서 넣어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분은 직장인이신데 부업일 겸 워낙 좋아하시는 일이기도 해서 그냥 전자책뿐만이 아니라 종이책 1인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종이책을 어떻게 인쇄도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맨님 북스 최영림이라고 합니다. 특강의 대표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작가 최우미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위너 글쓰기 7기 출신이고요. 그래서 그때 했었던 경험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 간단한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처럼 다양한 이유로 글쓰기를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은 서브답이지만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판사명은 리맨님 북스고요. 이게 2년을 꽉 채웠어요.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메인 잡을 하면서 출판사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히려 안정적인 메인 잡이 있을 때 서브 잡을 시작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메인 잡을 그만두는 시기에 서브 잡이 자리 잡게 되고 이직을 위한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과감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출판사에서 3종의 도서를 출간했는데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부정리한 사회 군상들을 그린 젊은 청년 고라니의 직장생활 긴 중편소설 질주 본능 고라니가 있고요. 어머니와 이별하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참 의미를 이야기하는 에세이 49일간의 여정, 그리고 어머니 사후에 닥쳐온 슬픔과 외로움을 어루만지고 다독여가며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표현한 시집 가슴속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다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의 여러분들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북을 만들었어요. 책 한 권이 되는 분량의 긴 글을 쓰는 것도 처음이었고, 이북을 만드는 것도 처음이었죠.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뭔가에 몰두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촌스럽지만 이런 표지의 책을 만들었어요. 특히 표지 한가운데 있는 대봉시는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큰애가 그려준 건데요. 전문가가 만든 세련된 표지는 아니지만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가족이 함께 만든다는 그 자체가 제게는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이 표지 디자인으로 지금도 뉴페이퍼를 통해 여러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저만의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 책을 종이책으로 찍어내고 싶었어요. 서두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 책은 저희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이야기를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출판사에서도 듣보잡인 대책을 출간해 줄 리는 없을 테고, 그러면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출판사를 만들고 종이책을 만들었어요. 이 과정은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정이 없었고, 하나부터 열까지 찾아 배우면서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리맨님북스의 1호 책인데요. 이 종이책의 표지 디자인은 디자이너에게 의뢰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출간된 두 권의 책은 제가 디자인까지 직접 했고요. 1인 출판사는 모든 일을 혼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가 돼서 다 해내야 하는데 이건 단지 제작 과정만을 뜻하는 건 아니죠. 제작 이후에 유통, 홍보, 관리 등등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요청받은 주제는 종이책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책 제작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는 책의 매집 편집입니다. 여러분들 이북 만들 때 이북 스타일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셨잖아요. 매집 편집은 주로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사용법은 이북 만들어 보셨다면 금방 배우실 수 있어요. 저는 인디자인 책하고 유튜브 보면서 배웠고요. 두 번째 과정은 표지 디자인인데요. 이게 좀 까다롭죠. 표지 디자인은 우선 책 내용을 잘 함축하면서도 또 눈에 확 띄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마치고 나면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저는 주로 미리 캔버스나 캔바를 이용했습니다. 이북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템플릿이 있어서 매우 편리하고 또 상업적 사용도 가능해요. 그런데 저는 저만의 아이디어를 이미지화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이 사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넣어서 작업을 했고, 그렇게 완성한 디자인은 PDF나 PNG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파일을 인디자인에 불러와서 간단하게 편집하면 이렇게 표지 펼침 도안이 완성됩니다. 다음 세 번째 과정으로는 인쇄소를 찾아야 했는데요. 제가 원하는 책의 질을 맞추기 위해서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인쇄소는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는데 저는 서울 시내에서 두 지역을 골라서 다녔습니다. 각 인쇄소에서 인쇄 방법, 가격, 견적 등을 문의하는데요. 제가 원하는 책의 상태, 그러니까 종이의 색과 두께를 고려해서 제가 원하는 종이의 종류를 정했고요. 이건 표지와 내지를 각각 선택해야 해요. 인쇄소는 인쇄 방법이나 종이 종류, 제본 방법 등에 따라서 인쇄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책의 사항들을 특정해서 견적서를 받았고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인쇄소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출판 업계에서는 일종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책의 종류에 따라서. 글의 장르에 따라서 내지의 글씨체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찍어내는 종이의 종류도 정해져 있고요. 이건 아마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업계의 관행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런 공식을 전부 무시하고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책을 보신 독자분들께서는 보기에 편하고 가독성도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튼 이렇게 인쇄소에서 견적을 받아야 책 정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정가 산정을 위한 계산식인데요. 저희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책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과 제작 권수를 변화시키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정가를 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길 것인지를 고려해서 정가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가가 정해지고 나면 ISBN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이북 만들 때 이미 해보셔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생략하고요. 다운받은 ISBN을 책 표지 이렇게 올리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인쇄소에 파일을 보내면 인쇄소에서 검판용 파일을 보내줍니다. 그 검판용 파일을 검토해서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오케이 하면 드디어 인쇄 작업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책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종이책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매일같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니 그 책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많은 책들 중에서 내게 의미 있는 책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소중하고 값진 책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종이책 만드는 데 관심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 시간을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칩사기의 리더인 작가님이신데 이분도 이제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자기 브랜드를 또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이름답게 너무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잘하시고 제가 이제 그 책 진행을 하면서 그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그런 일 처리를 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책 소개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올리고 또 홍보하고 이런 이제 그 리더인 작가님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카드뉴스로 만드는 책 소개랑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책 홍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저는 초보 운전 서툴지만 나아지고 있어라는 에세이를 쓴 작가 리더인이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가 카드뉴스, 그 다음에 카드뉴스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보성 카드뉴스랑 스토리텔링 카드뉴스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내 책을 혼자서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평과 SNS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카드뉴스 제작 방법은 미리 캔버스랑 캔바 앞전에 이제 작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템플릿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활용 방법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많은 어려움을 없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카드뉴스 정보성과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 카드뉴스가 어떤지 그 두 카드뉴스를 어떤 방법으로 이제 풀어 나가야 될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보성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내용들만 딱딱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온라인 서점의 상세 페이지로도 나가고 제 이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카드뉴스로도 제작을 만들었던 건데,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 그 다음에 책 속의 이제 대표 문장들, 그리고 저자에 대한 소개,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출판사, 출간인 같은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했어요. 저희 정보성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14기 이제 작가님들과 요번에 북토크를 같이 했거든요. 아까 발표하신 강준희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북토크인데 거기서 저희가 기념품으로 엽서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 디자인들도 미리 캔버스에서 제작을 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뭐 요소라던가 색상이라던가만 조금 변화를 주시면은 퀄리티 높은 제작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정보성 카드뉴스는 이런 방식으로 어, 필요한 정보들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형식이에요. 저희가 만든 엽서고요. 스토리텔링 카드 뉴스는 일단 정보에 대한 걸 맨 처음부터 풀질 않아요. 독자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이지? 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읽듯이 그 카드 뉴스에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몰입감 있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제 책은 아니고 제가 다른 책을 홍보를 해드린 게시물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책이랑 관련 있는 내용을 이제 제 개인적인 스토리로 풀어 나가는 거죠. 책에 대한 정보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줄거리를 쓰면서, 다 읽지는 않을게요. 글을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만 써야 할까요? 아, 그러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나를 구해준 한 권의 책을 찾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책에 대한 흥미를
발생시키면서 그 책을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구사하는 카드뉴스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를 정하셔서 내 책에 대해서 정보성 카드뉴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독자분들이 내 책에 대한 그 이야기를 궁금하게 공감할 수 있는 독자분들의 이제 스토리를 끄집어내서 카드뉴스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도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해서 홍보해 보시면은 어, 다양한 곳에서도 제약 없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정보만 계속해서 놓으면은 살짝 광고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홍보를 하시면은 많이 몰입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책을 홍보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서평이 있어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저희는 전자책이기 때문에 일반 서평 카페들보다는 전자책만 다루는 전문 카페들이 있거든요. 서평 카페. 대표적으로 네이버에서 대형 카페들 중에 한 곳은 이북 리더스라는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북 카페가 있는데 두 곳이 이제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서평단 모집하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해서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면 거기서 인원이나 모집글 이런 것도 다 정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책만 준비하시면 돼요. 개인이 진행하시기 쉽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모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평이 왜 중요하냐면 맨 처음에 저희가 책이 출간되고 나면 저희는 개인으로서 책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도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평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제 책을 모르는 분들도 그 책을 검색했을 때, 이 책을 읽고 좋은 글들이 많이 있네. 그럼 나도 한번 읽어볼까? 하는 신뢰감을 올리기 위해 가장 좋은 게 서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평단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많은 서평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서평 글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가 오기도 해요. 이 서평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자체가 이제 이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한 제 명함이 될 수도 있고 제 홍보물이 될 수도 있고 연결고리가 되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제가 새로운 기회를 또 닿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어, 저한테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제 책이 이제 초보 운전에 대한 책이다 보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행하는 매거진이 있어요. 신호등이라는 매거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오셔가지고, 요번에 1, 2월 후에 제 이야기랑 책 이야기가 같이 발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시작은 제 책에 대한 홍보가 기본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제 책을 보고서 찾을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서평이 저는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평 외에는 제일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SNS예요. 저는 책을 출간하고 나서 인스타를 시작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제 제 책 이야기만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책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책스타그래머, 북스타그래머를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한 게시물들도 같이 올려주면서 제 책 홍보도 중간중간에 넣어주고, 그러면서 계속 게시물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제 책 사진을 또 고정을 해놔가지고 항상 들어오실 때 눈에 익숙하게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SNS를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출간되고 저희가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판매량이 꾸준하게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SNS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들으셨을 때 불편함이 없으실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 오늘 좋은 기회 주신 책창희 대표님과 함께 해주신 위너 책쓰기 작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에서 이제 그 투고로 책을 내셨고 지금도 활동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SNS 활동을 너무나 잘하세요. 연계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그 책 출간 후 전문가로 이렇게 SNS와 함께 활동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출간 후에 전문가로 활동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최창희 작가님이 좀 저한테 과업을 주셔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했던 거를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수익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사례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SNS 온라인상에서 나를 전문가로 포지셔닝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다른 사람을 만약에 대면해서 미팅을 하게 되면 뭐 하시는 분인지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어떻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냐면 네이버에 제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 만난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해요. 작가님이세요? 인플루언서님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나에 대한 어떤 부사 수식어구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네이버에 내 이름을 치는 것만으로써 나의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카페 모든 저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되고 네이버라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노출을 시켜주니까 저에 대한 전문성이 일단 한 두세 단계는 올라가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협상을 하거나 어떤 협업을 하거나 이럴 때 엄청 큰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작가님들 중 전자책을 출간하신 작가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고, 전자책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전자책 출간만 해도 네이버 인물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를 등록을 하고 나의 스토리를 네이버에 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어떤 클래스를 런칭하거나 전자책을 런칭하거나 이랬을 때도 이런 부분이 다 조금씩 영향이 되고 내 어떤 포트폴리오를 한 번에 네이버상에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안 해놓으셨다라고 하면 꼭 한번 해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된다는 것은 이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다 말씀을 이미 해주셔서 좀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가가 된다는 거는 어떤 브랜드가 돼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수술을 받을지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보다 정형외과 전문의, 정형외과 박사 학위 이런 전문의 박사 학위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치료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럼 브랜드가 된다는 거는 결국 내가 책을 쓰고 작가가 됨으로써 나를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한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는 한 분야의 작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가끔 많이 합니다. 작가로 신분 세탁을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글쓰기를 하고 작가가 된다는 거는 일종의 이 분야에 내가 포지셔닝으로 작가가 됨으로써 전문가의 타이틀을 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문의가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박사가 되기 위해서 석박사 몇 년을 해야 되고,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나를 포지셔닝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작가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많은 작가님들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책 쓰기 작가가 됨으로써 어떻게 하면 수익화까지 갈 수 있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책 쓰기를 하면 무엇이 생기나요? 영향력이 생깁니다. 영향력이 생기죠. 그러면
그 영향력이 생긴 거를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저는 사실 21년도에 책을 출판하면 책으로 엄청난 부를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이 출간이 되면 엄청나게 내 책이 팔려나가고 돈이 되고, 그래서 엄청난 큰 파이프라인으로서의 책 쓰기, 종이책이 저의 그 인쇄 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뭐 10만 부 이렇게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닌 이상 책 쓰기, 인쇄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치열하게 한 22년, 23년도에 어떻게 하면 이 내가 가진 영향력, 책 쓰기, 이걸 가지고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를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실제 수익화를 이뤄냈습니다. 실제 제가 12월 달에 컨설팅 계약을 하면 한 번에 한 2천만 원짜리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포지셔닝을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책 쓰기로 해서 어떤 인세를 받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넥스트 스텝, 넥스트 스텝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브랜딩을 만들 수 있고 수익화를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넘어서 어떤 기업화, 사업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 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법인화를 해서 법인을 운영하고 직원도 채용을 하고 좀 이렇게 좀 확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인 창조기업이라는 그 1인 기업에서 기업화로 가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돈으로 바꿀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서 두 분이 이제 수익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루나 누리터님하고 조민지님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화나 브랜딩화 해서 어떤 수익화까지 이제 달성을 하셨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이 단순히 책을 씀으로써 어떤 뭐 수익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책이라고 하는 그 작가는 전문가로서의 포지셔닝을 한 거고 그러면 그 포지셔닝을 한 걸 가지고 내가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팔 수 있는지를 만드는 게 문제예요. 즉,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전자책이나 VOD 클래스나 강의나 컨설팅이나 이런 내가 팔 수 없는 지식 서비스가 일단 있어야 단순히 내가 인쇄만 파는 거에 대한 수익화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로 포지셔닝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작가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소비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걸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1번. 그리고 SNS 채널에서 스토리텔링을 만든다. 이게 요즘 많이 얘기하는 퍼스널 브랜딩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SNS 채널이라는 거는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럼 그 채널에서 소통을 하면서 소비자, 고객들은 내가 파는 상품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아까 바로 앞전에 말씀하셨던 이다인 작가님 같은 경우는 SNS 카드 뉴스를 통해서 어떤 채널에서 인스타에서 카드 뉴스를 만들면서 소비자의 어떤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내가 이런 작가고 이런 책을 팔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링크트리나 이런 데서 링크를 걸어서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실제 판매를 이루는 그런 전략을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SNS 채널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스토리텔링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건지 그게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SNS 채널에서는 역할은 스토리텔링을 만든다. 그리고 내가 만든 서비스 상품 기획을 견고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지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건다. 하고 그 안에서 어떤 백링크라는 거는 내가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나 아니면 내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나 홈페이지 같은 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입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루나 놀이터님이 하신 거는 커뮤니티 유입, 카페를 활용을 하셨죠. 네이버 카페라는 걸 활용해서 그 안에서 어떤 커뮤니티적으로 이 부가가치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그 3단계를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만 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한 월천까지는 여기서 수익이 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월천을 넘어서 어떤 좀 더 큰 수익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페이드 광고라는 거는 우리 인스타나 구글 광고 같은 거 보면 어떤 팝업이 뜨거나 돈을 써서 트래픽을 모으는 광고를 이제 페이드 광고라고 하는데, 이 페이드 광고를 돌려서 내 SNS 스토리텔링이라는 곳에 유입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어떤 터널이 만들어지면서 단순히 한 월 1,000만 원 수익에서 조금 더 기업화, 대형 수익화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실천을 해서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핫하게 유명했던 마케팅 설계자 내용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지금 이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나의 전문가 포지셔닝을 해서 넥스트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더 니즈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내용을 조금 적어봤어요. 그래서 실제 SNS 채널, 블로그, 인스타, 네이버 등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쓰지 않은 오가닉 채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채널, 그 다음에 DB 수집 다이렉트 마케팅이라고 해서 결국은 SNS 채널은 내가 가진 팔로워들에게 내 상품이나 서비스 어떤 컨텐츠를 노출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문자, 전화, 이메일, 어떤 카카오 채널 톡에 다이렉트로 내가 연결할 수 있는 DB를 갖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블로그, 인스타 뭐 이런 걸 키우고 팔로워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가 내 고객에 맞는 DB를 가진 건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DB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내가 마케팅으로 협업을 하거나 어떤 같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엄청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블로그 같은 데서 이벤트 하는 걸 보면 구글 시트에다가 문자나 이메일을 받는 경우 아니면 채널 톡을 추가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다이렉트로 소비자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채널을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SNS 채널을 운영하고 DB를 가지고 그 DB를 부스팅할 수 있는 페이드 광고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돈 버는 건 되게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부스팅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전문가 포지셔닝을 하면 돈을 버는 게 좀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다른 사람들의 성공 터널, 어떤 성공 플로우를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 나랑 비슷하게 성공한 사람의 성공 패턴이나 어떤 마케팅 퍼널을 분석을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맞추는 거. 그게 이제 역설계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도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성공 패턴을 분석을 해서 나의 기업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계신 작가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나보다 조금 더 잘하고 계신 분, 좀 더 잘 수익화를 하고 계신 분들을 잘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퍼널 상품 기획을 해서 만들어 나가면 돈을 벌고 수익하는 거는 조금 쉬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좀 수익화를 하고 기업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막간을 이용해서 좀 홍보를 드리면 제가 이런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 채널을 지금 하나 기획을 하고 있어요. 성공플로우라는 채널인데 주변에 다양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어떤 영상 인터뷰나 아니면 현장감 있는 영상을 찍어서 어떤 홍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상품에 대한 홍보나 브랜딩을 하거나 이러는데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채널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채널에 좀 참여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이거는 저희가 한 3개월간은 다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게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좀 기획을 하고 있어서 작가님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유능한 내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나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 브랜딩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제가 같이 도와드리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PDF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홍보나 어떤 매출이나 노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트래픽을 몰기 위한 유튜브 효과가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한 프랜차이즈 법인의 그 마케팅 CMO를 컨설팅을 해서 거의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좀 하고 있어요. 하고 보면 생각보다 유튜브의 파급력이 크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좀 콘텐츠 마케터로 좀 잘하시는 분을 제가 좀 섭외를 해서, PD로 앉혀서 저랑 같이 기획을 하고, 이런 채널을 만들려고 지금 한 두 분 정도 지금 촬영을 했어요. 두 분 정도 촬영을 했고, 아마 영상은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기 채널이긴 한데, 그래도 초기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주시면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이 PD님 같은 경우에는 뭐 클래스 원원이나 이런 데랑도 마케팅 협업을 하시고 좀 유명하신 뭐 김주아 작가님이나 허니블링, 뭐 이남금님 이런 분들의 개인 유튜브 기획이나 편집 어떤 전체적인 마케팅을 전반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또 일을 하시게 돼서 어떤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제가 원래 이건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 해서 만약에 제가 조금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저도 무료로 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사무실은 여기 신분당선 상현역 수지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무실에 잠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개인의 수익화나 브랜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컨설팅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너책 쓰기 작가님은 제가 1시간 정도는 무상으로 오프라인에서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드리면 서로 어떤 협업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책을 이제 많이 쓰신 분들이 1인 출판사를 이제 많이 또 고민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도 되게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인 출판사의 조건은 뭐 다 이미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출판사 이름 그냥 없는 걸로 정하고 사업자를 그 출판사 이름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사업자가 나는 있다. 거기에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출판사를 등록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출판사 소재들에 관할하는 구청에 방문하시면은 그 구청마다 조금씩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구청에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매년 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내가 할 거면은 1월에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이게 해가 바뀌면 또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인 출판사를 할지 그냥 개인 출판을 할지 이런 거 고민이시라면은 개인도 이제 출판사 등록 없이 우리가 다 했잖아요. 유페이퍼라는 플랫폼 통해서 이제 다 출판이 가능한데 꼭 1인 출판사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일단은 이제 브랜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내 출판사에서 그 책이 나왔다고 하면 뭐 사업자든 했을 때 좀 그게 이제 브랜딩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책도 내가 이제 발행을 해줄 수가 있고요. 내 출판사로. 그리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면 출판사를 했을 때 뭐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거나, 물론 면세 사업이지만 면세로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년 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쓰는 일이 있지만 내가 그냥 쭉 책을 뭐 1년에 그래도 나는 2권, 3권 정도는 발행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1인 출판사로 하셔도 충분히 좋으시고요. 서점 유통을 하실 때는 방법은 이렇게 그 유페이퍼를 이제 활용하실 수도 있고, 각 서점별로 직접 거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각 서점별로 거래를 하실 때 꼭 준비해야 되실 거는 사업자 등록증이 꼭 필요하고요. 사업자용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업자용으로 해서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세금용의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가 되면은 이제 준비는 다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서점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 거래에서 요청하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교보문고다. 그러면은 교보문고 전자책 신규 거래 이런 식으로 치면은 안내가 나옵니다. 안내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교보문고가 조금 처음에는 까다롭지 않을까 했는데
가장 친절하게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이 메일로 주고받았을 때.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거래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신규 거래 여기 전자책 관련해서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어요. 연락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락처 두 분 중에서 한 분한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종이책, 이북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북만 할 거기 때문에 이북에 이제 신규 거래를 한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제 예스24도 예스24 전자책 신규 거래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치시면 그 연락처가 나와요. 근데 이북 같은 경우는 거래 신청을 모두 메일로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메일 거래하고, 그러니까 보통 저는 뭐 무슨 출판사인데 무슨 전자책을 내왔고 요런 이제 거래하고 싶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은 보통 하루에서 이틀 안에 답신이 옵니다. 다시 답신이 오고요. 알라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면은 알라딘 역시도 요렇게 1, 2일 안에 메일을 보내면 답신이 와서 어떤 식으로 절차를 해야 될지를 안내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죠. 뉴페이퍼 통하지 않고 직접 이제 교보에 직접 내가 택을 올리는 거예요. 택을 올리면은 뭐 출판사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일은 더 증가하긴 하는데 뭐 수수료나 이런 거를 작가분들한테 조금 더 10%를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나눠드릴 수 있는 효과가 있죠. 30%를 가져가요. 교보 S24 알라딘에서 30%를 가져가고 나머지 판매 수익의 70%를 이렇게 출판사에 주는데 그거 이제 또 작가랑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나는 이미 내 책이 페이퍼에 이미 올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올려져 있는데 내 출판사에서 다시 이제 거래를 교보나 이렇게 새로 하고 싶으면은 동시 거래는 안 돼요. 그 책을 내가 뉴페이퍼를 통해서 이미 출판으로 유통이 돼 있으면은 동시 거래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올린 책의 판매를 종료하겠다고 이제 메일을 뉴페이퍼에 보내고 전화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서점별로 책을 업로드하면 되는데 책이 많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대량 등록으로 해서 엑셀 파일에 이렇게 등록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모임에서 초대박 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정말 다 해주셨어요. 해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정말 참가하시는 분들 모두 더 초대박 나시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이제 3기 모임할 때는 또 이 모임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초대박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또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이렇게 지금 또 이게 채팅방에 정말 유익한 강의 감사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남겨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할 거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많이 주시면은 더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